조다로 칼럼 22탄 전환길 강사가 시대의 영웅인가? 시대가 영웅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사 성인출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세계 인류를 구할 성인이 출연한다는 그런 것이 아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이 돼서 해방된 이후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48년에 이제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고, 45년 해방 이후로 3년간 48년까지 남남 갈등이 극심했던 그 해방 정국과 흡사한 시대에서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가 다시 또 이 갈등이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4.19가 된 지 65주년인데 지금도 그때의 상황과 80년 전과 또 65년 전 4.19와 똑같은 현상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하다가 마지막 결판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은 만국 활개 남조선이라고 해서 우리 남한이 이제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중심에 놓일 것이다. 판문점에서 상실음판이 열려서 한국이 결판이 나게 되면 전 세계가 평화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80억의 한류를 타고 열풍을 타고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철진한 남남 갈등, 철진한 이념 싸움에 몰두되어 죽기 살기로 생사결단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전환길 강사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영웅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역사를 잠깐 돌이켜보면 1948년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45년간 경상도 주도의 소위 반공 국가가 이어지다가 YS 정부부터 문재인까지 30년간 좌파 비슷한 사람들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가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제 3년 되는데 이 갈등의 고리가 이제 해결되려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시대는 영웅을 만들고 사람은 영웅을 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돼서 갑자기 끌려가서 영어의 몸이 되고, 그때 온 국민들은 열화같이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항거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김대중 집필 말씀대로 전부 다 거세된 판관처럼 말 한마디 안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바른 소리를 하고 문재인 폭정에 맞춰서 저항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야, 저 사람이 영웅이구나. 온 국민이 불러내서 신의 한 수로 2022년 3월 9일 전혀 예측도 않고 대통령 되려는 생각도 없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3년 전이죠. 그리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 급기야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데 이거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뭐 말도 안 듣고 감사원만도 안 듣고, 그래서 국민 계몽 차원에서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랬더니 반란이 투개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구할 영웅이 없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까지도 침묵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야당이 3분의 2에 거의 다 된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뭐 200석을 뭐 거의 180 몇 석이죠. 그러니까 몇 석이 부족한 192석인가 192석인가 그러니까 8명만 더하면 완전히 3분의 1을 해서 국회를 쥐락펴할 수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난리가 나서 그냥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 갖다 탄핵 심판에 보내는 과정에 뭐 다양한 청문회를 했습니다. 아니죠.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야당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 뭐 별의별 음모를 다 하고 언론에서도 합세를 해서 정말 못살게 구른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때 아무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바른 소리 한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났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좋겠다. 김문수 신도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하는 과정에서 큰 모진 몰매를 맞았던 이진숙 그 당시 후보가 정말 바른 소리 하고 강경하게 싸우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탄핵 심판이 소추가 돼서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지난달에 복귀가 됐는데 최근에는 일타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나 60억 연봉 포기하고 내 바른 소리 하겠다. 나 먹을 만큼 벌어놨고 이제 내 제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바른 나라를 만들어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서니까 전국에서 전한길 신도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족을 구할 사람이 김문수인가? 아니 이진숙인가? 아니 전한길인가? 전한길이 대통령 하면 좋겠다. 이런 정말 영웅을 기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말대로 대통령 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긋하지요. 고소할 정도로 충청도 사람으로 대통령 나온다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즉각도 해제했죠. 국회 요구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 언론의 눈에 가렸던 젊은 사람들이 정의를 알게 돼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김문수 신도름이 일어나고 이진숙 신도름이 일어나고 또 일타 강사 전한길이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없고 어른 같은 어른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국민들이 깨이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이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국민의 영혼으로 열화 같은 성원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대통령으로 되고 또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한 이후로 3년이 되기 전에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 본인은 계몽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고 선포하니까 그저 야당에 난리가 나고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들고 나가지고 찍소리 안 하고 공수처라는 데서 경찰 1000명을 동원하고 가서 강제로 잡아가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의 진심이 거기서 드러났죠. 경찰도 다치면 안 된다. 그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호실에 총을 쏘더라도 총에 맞더라도 경찰이 가서 잡아와라. 윤석열이
경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공수처도 우리 국민이요. 한 명도 다치면 안 된다. 내 발로 걸어나겠다고 해서 붙들려 갔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또 이 여러 과정에서 또 탄핵심판위원회가 진행하는 8번 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자, 야,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정지가 된 상태지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저러다가 저분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실패했고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셨죠. 윤석열 정부가 단기적으로 실패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단기적으로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소대장으로 있을 때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났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의 병사가 미군을 도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포건을 발령해서 전시 상황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고 전쟁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또 미국이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고 그만둔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고든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든창이 미국의 유명한 책사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책사 중에 한 분인데, 광화문에서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나를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연 여러분, 이 민족을 구할 진사성인 출연한다는 그 출연의 주인공이 바로 일타 강사 김한길인가요? 전한길 씨인가요? 전한길 강사가 민족을 구할 영웅입니까? 우리는 시대를 보고 이제 윤봉길 같은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이 여러 같은 상황 속에서 정의와 진리를 찾는 나라, 문화가 번창하는 나라, 세계와 함께 가는, 원한을 품고 함께 가는 해온 상생의 대한민국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믿는 가톨릭, 저는 56년째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제가 태어난 충청도, 천안의 유관순, 아산의 이순신, 이산의 윤봉길, 홍성의 김자진, 이런 분들과 같은 의인들이 깨어나서 한민족을 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욕먹기 싫어서 폭탄을 던졌나요?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의인들이 필요한 때가 왔는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는가? 미친 개를 몽둥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정이 많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먹이 앞서는 사회에서 칼 들고 다니는 그 깡패 폭력단에게, 권총을 들이대는 폭력단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법으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량한 마음으로 저렇게 고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 사회를 구할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 영웅은 바로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다로가 칼럼 22탄에서 전한길 강사가 과연 민족을 구한 영웅인가, 우리가 찾던 영웅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국민이 단합을 해서 정말
미친 개를 국민의 몽둥이로 두드립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80억을 구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 자본주의의 병폐도 없애고 공산주의도 병폐도 없애고 새로운 제3의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한민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다로 칼럼 22탄 전환길 강사가 민족을 구할 영웅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